안녕하세요, 뉴스반장입니다. 지난해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이 검사 술접대 의혹을 폭로한 이후 검찰은 그 사실을 확인하고도 접대받은 검사 한 명만 청탁금지법 위반으로 기소했습니다. 그런데 술자리를 주선한 변호사와 접대를 받은 검사 3명이 통화만 100차례 가까이 했던 것으로 확인됐는데요. 술접대 사실을 숨기려는 논의가 있었을 가능성이 제기되는 대목인데, 앞서 검찰은 접대 은폐 의혹을 인정할 만한 증거를 찾지 못했다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이 검사에게 술접대를 했다고 폭로한 지난해 10월 16일, 주선자로 지목된 이주영 변호사는 폭로 당일 말도 안 되는 이야기라며 검사 출신 변호사와 술을 마셨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이 변호사는 A 검사와 2차례, B 검사와 1차례 통화를 했던 것으로 확인됐는데요. 두 사람 모두 접대 자리에 있었다고 검찰 수사 결과 확인된 검사들인데, A 검사는 라임 수사 책임자였습니다. 특히 이 변호사와 A 검사는 2019년 10월부터 1년간 40차례나 통화를 했는데요. 술접대가 있었다는 유흥주점을 검찰이 압수수색한 지난 4월 21일에도 40분 가까이 통화를 한 걸로 확인됐습니다. A 검사는 김 전 회장이 체포된 다음 날에도 접견을 간 이 변호사에게 먼저 전화를 거는 등 접견 전후로 긴밀하게 소통했는데요. 앞서 김 전 회장은 당시 접견으로 온 이 변호사가 술자리에서 봤던 검사들 이야기를 꺼내지 말고 여당 정치인들과 청와대 강기석 수석을 잡아주면 보석으로 재판받게 해주겠다는 말을 들었다고 폭로한 바 있습니다. 이 변호사는 A 검사를 포함해 접대 자리에 동석한 검사 3명과 1년간 94차례나 통화한 것으로 확인됐는데요. 하지만 검찰은 이 변호사에 대해서만 이런 잦은 통화에 관해 물었고, 정작 A 검사에 대해서는 그 이유를 묻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런 가운데 공교롭게도 이 변호사와 검사 3명 모두 김 전 회장 폭로 직후 휴대전화를 분실하거나 교체한 사실이 드러났는데요. 검찰은 지난달 접대 자리에 있던 검사 3명 중 A 검사만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하면서 검사 술접대 은폐 의혹과 정관계 로비 수사 때 회유와 협박이 있었다는 의혹 등은 인정할 만한 증거를 찾지 못했다며 무혐의 처분했습니다. 숨기려 아무리 애를 써도 진실은 계속 드러납니다. 이러고도 제 식구 봐주기가 아니라고요. 라임 검사 술접대 로비 사건이 공수처 1호가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이걸 파면 굴비처럼 엮여서 줄줄이 따라 올라올 텐데요. 이 끝엔 윤석열도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물론 이건 저의 개인적인 추측임을 알려드립니다. 상상은 누구나 할 수 있으니 말이죠. 알릴레오 때문에 내 뒷조사를 한 게 아닌가. 유시민 뒷조사를. 수사기관에 거래 정보를 제공했다는 사실을 그 은행이 노무현 재단에 통지해주지 못하도록 막아놓은 조처, 그것이 현재 걸려있는지 안 걸려있는지만 확인하면 되거든요. 노무현 재단의 계좌와 거래 관계가 좀이라도 있는 어떤 다른 계좌를 추적하면서 함께 한다든가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그거는 수사기법상 그거는 편법이죠. 우리는 이런 걸 합리적 의심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의심의 시작점은 분명 검찰의 탓도 있습니다. 지난 2019년 12월 24일 유시민 노무현 재단 이사장은 유튜브 방송 알릴레오를 통해 재단 계좌의 금융거래 정보를 검찰이 불법 열람했다는 의혹을 제기한 바 있습니다. 이는 당시 정황이나 상황들이 유 이사장을 타겟 삼아 정치 공작이 벌어지고 있던 시점이었고, 그렇게 의심할 만한 충분한 정황들이 곳곳에서 보여지고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은 당연히 유 이사장의 의심과 문제 제기를 신뢰했고, 지금도 그런 의혹에 대한 확증을 아직도 가지고 있는데요. 하지만 22일 유 이사장은 당시의 문제 제기가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며 노무현 재단 홈페이지에 공식 사과문을 게재했습니다. 유 이사장은 검찰이 재단 계좌의 금융거래 정보를 열람했다는 의혹을 제기한 것과 관련해 의혹은 사실이 아니었다고 판단한다며 고개를 숙였는데요. 그는 사과문에서 누구나 의혹을 제기할 권리가 있지만
그 권리를 행사할 경우 입증할 책임을 져야 한다. 그러나 나는 제기한 의혹을 입증하지 못했다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유 이사장은 사실이 아닌 의혹 제기로 검찰이 저를 사찰했을 거라는 의심을 불러일으킨 점에 대해 검찰의 모든 관계자들께 정중하게 사과드린다며 사과하는 것만으로 충분하리라 생각하지 않으며 어떤 형태의 책임 추궁도 겸허히 받아들이겠다고 밝혔는데요. 노무현 재단의 후원 회원 여러분과 시민들에게도 사과하며 노무현 재단을 정치적 대결의 소용돌이로 끌어들였다. 노무현 대통령께서 모든 강물을 받아안는 바다처럼 품넓은 지도자로 국민의 마음에 들어가도록 노력해야 할 이사장의 책무에 어긋나는 행위였다며 자신을 비판했습니다. 그는 분명한 사실에 뒷받침 없는 의혹 제기는 여론 형성 과정을 왜곡한다며 저는 비판의 한계를 벗어나 정치적 다툼의 당사자처럼 행동했다고 말했는데요. 그러면서 유 이사장은 대립하는 상대방을 악마화했고 공직자인 검사들의 말을 전적으로 불신했다며 과도한 정서적 적대감에 사로잡혔고 논리적 확증 편향에 빠졌다고 자책했습니다. 그는 누구와도 책임을 나눌 수 없고 어떠한 변명도 할 수 없다. 많이 부끄럽다고 덧붙였는데요. 우선 이런 사과를 할 수 있는 용기를 가진 정치인이 몇 명이나 될까요? 그런 점에서 역시 유 이사장이라는 평가를 안 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저는 유 이사장의 말에 이의를 제기합니다. 수사권을 가진 사람도 아니고 당시 여러 정황과 상황들로 유추해보더라도 그런 합리적 의심은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우리가 모르고 있을 뿐 더한 행위도 마다하지 않고 했을 수 있는 그들인데요. 아쉬운 건 증거가 없다는 거죠.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과연 누가 대한민국 검찰, 윤석열의 정치검찰을 신뢰할 수 있을까요? 숨쉬는 것 빼고는 모두 다 거짓말 같은 조직, 신뢰도 마이너스 500%의 국가기관, 그게 바로 대한민국 검찰인 겁니다. 너무 자책하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누구라도 그랬을 겁니다. 끝으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 금지 의혹을 수사 중인 수원지검이 법무부를 압수수색한 것에 과연 누구의 공익이냐고 지적했습니다. 추 장관은 22일 페이스북을 통해 검찰은 제 식구 감싸기를 위해 결정적 증거를 외면하고 피해자를 탄핵하는 수사로 2번의 무혐의 처분을 해 공소시효를 다 놓쳤다면서 이같이 밝혔는데요. 그는 이어 출국금지 안되게 조력하고 출국금지 안된 정보도 흘려 위장 출국하려다 공항에서 긴급 출국 금지로 해외 도피가 좌절된 실질적 사후적 범죄 피의자를 위해 시나리오를 재구성하고 법무부를 압수수색하는 건 누구의 공익을 위함이냐고 적었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다 알고 있죠. 이 수사가 무엇이 잘못됐는지. 정작 잡으라는 김학의는 안 잡고 김학의를 잡으려 했던 사람들을 배신자로 낙인 찍어 복수하고 있는 건데요. 이런 검찰을 언제까지 놔두고 봐야 할까요? 속이 부글부글 끓다 못해 쫄아버렸습니다.